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김태준 대리. 서은빈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채널별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각 채널별 강점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미 씨, 네.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매체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는 많이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구글, 메타, 카카오 이렇게 등등 많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제 과거에는 좀 네이버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또 메타에만 집중하거나 구글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하지만 점점 미디어의 영역이 융합되면서 이제 미디어 믹스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매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네이버, 구글, 메타, 카카오 제외한 기타 등등입니다. 네. 기타 등등에는 이제 당근마켓, 호갱노노, 직방, 그리고 블라인드, 에브리타임과 같은 매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나 SNS는 아니지만 해당 어플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매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타겟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를 찾아주는 주요 타겟팅층이 20대 초반이라고 했을 때 또는 이제 20대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저는 에브리타임 배너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이제 장점은 정확히 20대 초반에게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킴으로써 이제 브랜딩 효과를 통해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즉각적인 구매를 통한 매출 향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만일 아직까지 우리의 상품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좀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좀 이러한 매체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버를 시작으로 매체별 강점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빈 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네이버 검색 엔진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내 검색 엔진 1위 포털 사이트다. 이 말은 그 많은 사용자가 이제 잠재 고객으로서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강점은 이제 포털 사이트 1위라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상품을 노출시키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매체로 네이버를 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어떤 광고 상품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이것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검색 광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너 광고도 있을 수도 있고, 플레이스 광고, 쇼핑 광고 아니면 브랜드 광고 등 워낙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GFA도 네, 까지 배너 광고도 이제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파워 컨텐츠도 있고. 이게 저희 오늘 주제가 네, 온라인 마케팅 미디어 믹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의 그런 광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활용을 극대화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믹스 효과를 낸다, 이게 목표일 텐데, 지금 네이버만 봤을 때도 정말 다양한 광고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만으로도 미디어 믹스를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검색 광고만 하고 이제 파워링크 광고만 하고 이제 메타로는 이제 SNS 광고를 하고 이제 구글로는 GDN으로 배너 광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무작정 그렇게 매체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네이버에서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그리고 GFA, 배너 광고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더 효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파워링크하고 쇼핑 검색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의 혹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광고비를 소진함으로써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그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계시거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또 자사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이제 우리 상품을 알리는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시켜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둘러보게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이 파워링크 그리고 쇼핑 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링크 입찰가 경쟁을 하고, 네. 그리고 쇼핑 검색 입찰가 경쟁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소비자들을 우리 스토어로 유입시켰는데 모두가 구매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이탈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 분 이제 광고 비용 소진만 시키고 클릭해서 광고비만 나가고 네.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그런 광고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GFA입니다. 혹시 원빈 씨는 GFA에 네. 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씨 업종에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그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GFA도 그 캠페인이 형태가 다양한데 특히 카탈로그 캠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사의 상품을 한번 클릭하고 또 관심을 보인 유저를 리타게팅해서 배너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노출 대비 좀 높은 좋은 광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 광고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GFA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고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카탈로그 캠페인이 효율이 좋은 건 맞습니다. 대부분 이게 리타게팅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한번 우리 상품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들에게 이제 GFA 광고가 되는 만큼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네. 무조건 효율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음, 모든 상품에 대해서 네, 이제 효율이 좋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거나 네, 아니면은 좀 다른 경쟁사들이 많지만 우리 상품을 한 번 더 노출시킴으로써 그 흑백 요리사에서 나야 아, 이렇게 하면서 네,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일 예산을 한 많아도 2만 원? 만 원에서 2만 원대에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 예산 만 원에서 2만 원이면 월로 봤을 때 3, 40만 원이겠죠.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쇼핑 검색하고 파워링크와 다르게 이게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리타겟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상품에 유입된 사람들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 소진이 안 되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예산 소진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끔 타겟팅 모스를 확장해서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카탈로그 캠페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고주분들이 생각하는 고민은 GFA는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쉽게 접근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광고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 유입 자체가 네. GFA를 했을 때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도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광고주분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빠지면 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이제 네. 바이럴 마케팅도 미디어 믹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좀 후기가 요즘만큼 중요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후기가 많이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뭔가를 구매할 때 1차적으로 상품들을 일단 살펴보고 네. 뭐 디자인을 보고 그 다음 가격을 보겠죠. 맞아요. 가격을 보고 결정하기 직전엔 후기를 봅니다. 필수죠, 필수. 필수입니다. 1차적으로 뭐 댓글들을 쓱 살펴보고 상품 후기를 살펴본다든지. 하지만 저는 거기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뭔가 소비자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후기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바이럴 마케팅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바이럴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바이럴에서 뭐 체험단이나 아니면 기자단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블로그. 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 이제 블로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후기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맞아요. 바이럴이 지식인, 그다음에 카페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 그쵸. 네, 언론 보도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확실히 상황에 맞는 바이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네, 딱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뭔가 정보가 후기가 안 남아 있으면은 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블로그 후기도 많고 지식인에도 뭔가 글들이 남아 있고 언론 뭐 뉴스 기사나 그런 것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거 좀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상품이 좀 괜찮나 보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뢰가 좀 생기시죠. 네. 그러다 보니 네, 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자면 지금까지 일단 네이버만 본 게 이 정도예요. 네, 네이버만 봤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이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체를 확장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저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장님들도, 다른 대표님들도 저 광고 하던데. 맞아요. 따라하는. 네. 우리 상품에 맞는, 우리 서비스에 맞는 그런 매체를 선정하는 게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정말 저는 광고주분들이 네. 고민 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시작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자사에게 필요한 매체와 광고 상품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를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메타도 요즘 아주 핫한 매체 중 하나죠. 그쵸. 메타는 왜 핫해졌을까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숏폼, 그러니까 짧은 영상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숏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무래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 메타가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타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숏폼을 봤을 때는 네이버에서도 숏폼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구글 유튜브에서도 쇼츠가 있는데 메타 숏폼이 좀 핫하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래전부터 인플루언서들이 유입되어 있고 네. 그 팔로워라는 게 또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메타 이런 SNS 광고의 강점은 지금의 네이버가 이만큼 자리 잡은 것처럼 네. 이런 SNS 광고 측면에서는 메타가 강력하게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네. 이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네이버 광고의 비율보다 메타 광고에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메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그인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로그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용자의 연령이나 뭐 관심사 그리고 성별 등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아무래도 로그인 기반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할 때는 물론 모바일로 검색할 시에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남길 수 있지만 뭐 네. PC로 검색하거나 어느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할 때는 따로 로그인하고 그렇게 검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타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많이 보지도 못해요. 중간에 로그인하라고 뜨잖아요. 네, 정말 좀 저는 로그인을 잘 안 하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더 보고 싶은데 그러지 네.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 대표님과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로그인 기반이라는 이런 매체 특성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릴스나 쇼츠의 영상 효율이 좋다고. 아무래도 영상이라는 게 직관적이고 이미지보다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생생하니까 또 네. 제가 최근 구매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네. 에어스트레이트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저한테 이것저것 뭐 릴스 영상이나 쇼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네. 이게 이미지나 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직관적으로 말이 필요 없이 이런 효과가 나온다. 네.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릴스나 쇼츠 쪽 효율이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메타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그런 로그인 기반으로 정확한 타겟팅. 네,
정했고, 혹시 메타에서 이 로그인 기반 네. 정보를 극대화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타겟팅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소재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는 소재가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캠페인 세팅하는 법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타겟팅도 중요하고 소재도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캠페인 세팅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어쨌든 광고를 운영하려면 네.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 직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좀 지금 부족하고 거기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광고주님께서 메타 파트너 권한을 주고 계정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게 일단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데이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아스만 보는 거예요. 제일 잘 나오는 것만, 그것도. 과연 그 많은 캠페인 중에 그 하나의 뭐 그룹이나 그런 소재에서만 효율이 나올까요? 전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묻혀 있는 그런 네. 성과 효율이 있는 소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세팅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순서대로 말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캠페인 세팅 보면서 많이 흥분한 나머지 아무래도 이게 저희는 캠페인 세팅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주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좋죠. 이제 캠페인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고 네. 앞으로 운영하는데 유용한지 네. 순서대로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겟팅입니다. 이제 타겟팅의 경우 타겟팅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게 타겟팅을 하는 목적일 텐데, 이제 타겟팅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모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네. 한다고 했을 때 10명을 돌리는 거하고 100명을 돌렸을 때하고 정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게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캠페인에 대부분 집중하시는 이유가 매출이죠. 그쵸. 즉각적인 매출. 네. 이제 당장에 매출 성과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을 생략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넘어간 후에 전환 캠페인에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그 중에 이제 1등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A/B 테스트를 해도 네. 1등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재 좋구나, 이 소재가 1등이네, 머신러닝 좋구나 하고 그걸로만 돌렸을 때 처음에는 어떤 팔리긴 하니까 역시 성과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을 안 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 멈춰요. 정체기가 와요. 네. 이게 확장이 안 돼요. 확장이 돼야만 저희가 매출이 오를 텐데, 그런 부분에서 타겟팅을 할 때 트래픽 캠페인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원빈 씨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소재는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한 세트에 몰아서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세트를 나누어서 일일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보다 조금 더 정확한 소재를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소재를 찾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하는 건데 이 A/B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결국에는 성과 소재를 제대로 좀 발굴을 하고 또 이 소재를 바탕으로 이게 로아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타를 한 번이라도 운영해본 광고주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A/B 테스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그런데 A/B 테스트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A/B 테스트를 하신 광고주분들도 거의 극히 드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소재 두 개를 단순하게 돌려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소재가 이게 A/B 테스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작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세트별로 한 세트에 소재 하나, 또 한 세트에 소재 하나. 이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만 좀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트에 2개 소재, 3개 소재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할 때. 맞아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만원 1 예산이 3만 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3개 소재를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만원, 세트별로 세트 예산을 나누면 만원, 만원, 만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만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하나에 3만 원을 넣고 이제 소재를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네. 성과를 보지만 그랬을 경우에 예산 쏠림 현상이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소재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해도 나머지 소재에 관해서 이거는 효율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쵸. 해서 저는 그 소재들을 좀 킵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표님께서 배너 SNS 광고에서만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GDN을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메타 예산이 확 증액되었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묻혔던 소재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쵸. 정상적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다다익선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캠페인 세팅 보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세팅 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 말이냐? 네.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씨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팅할 때는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프로모션 캠페인 네. 한 이 정도 3가지로 나눠가지고 깔끔하게 분리하고 운영을 해야만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됩니다. 광고를 집행하다가 정리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른 분들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계정을 맡았을 때 그런 부분들 먼저 정리해드리고 싹 갈아엎고 네.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마케터 분들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직관적인 게 로아스 그런 전환율 그런 거에만 국한돼서 안 된다. 맞습니다. 트래픽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전환 캠페인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프로모션은 여기서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네. 전환 캠페인에서 프로모션까지 같이 하다 보면은 프로모션 그거 어디 있지? 어디 갔지? 소재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세팅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만 좀 직관적인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 네.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제 매체 3대장 구글. 중 한 명입니다. 네. 구글인데요. 구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튜브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구글은 막말로 유튜브 빨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만큼이나 구글에 검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엔 검색합니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검색합니다. 많이 검색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후기성 영상이나 네. 설명해주는 영상을 통해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통한 직관적인 그런 쉽고 자세한 설명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구글에서는 유튜브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검색했고 관심을 가지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키워드 관심사 타겟팅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 링크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 중요하죠.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네.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렇죠. 살아남거나 잡아먹히거나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경쟁사 링크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전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좀 후발주자일 때 네. 우리가 이 상품이 늦게 출시되었지만 이쪽 업계에서 늦게 나왔지만 선두하는 그런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쟁사에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 네. 첫 번째 경쟁사가 이제 링크가 뜨겠죠. 네.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 아래 우리 홈페이지를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를 그냥 누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 들어갔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 홈페이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다.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브랜딩이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이 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서 이제 구글의 특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는 것을 견제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빼앗아 오는 것을 전략으로 좀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에 검색하는 유저들 있잖아요. 이들을 타겟팅해서 전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효율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마지막은 위치 기반 타겟팅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소비자들에게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매체별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유튜브만의 강점을 했을 때 네. 이러한 부분이 특별한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주제가 온라인 마케팅 미디어 믹스입니다. 미디어 믹스는 말 그대로 각 매체별 특장점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별 특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각 매체별 특장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는 어떤 매체를 선택할 때 저는 좀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매체는 하나면 충분하다. 그걸 집중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것에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자사의 또 뭐 검색 광고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네이버가 원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사에 맞는 그런 매체를 선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이버만 해도 네이버로만 미디어 믹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만 운영해도 충분히 원하시는 전환값을 그런 매출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네이버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타나 구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런 매체들에서 저희가 채워낼 수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빈 씨가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이 있을까요? 이상적인 미디어 믹스요. 베스트 미디어 믹스. 근데 일단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예산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매체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확실히 뭔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네. 메타나 구글만 봐도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매체가 운영이 되는데 이제 구글은 검색 기반의 머신러닝이고 메타는 행동 기반 머신러닝을 활용하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매체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달라서 저는 우선 업종을 가장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업종마다 당연히 타겟하는 시장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세분화랑 일단 상황 분석 이게 첫 번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아요. 메타 광고는 이씨 업종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문의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끔 답답한 게 DB 업종도 메타 광고에서 효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메타 광고에서도 슬라이드 형태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정보를 좀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나 뭐 이런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런 DB 업종도 메타 광고에서 충분히 효율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업종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남들이 하는 광고 따라한다고 다 성공적인 광고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네, 자사의 그 포지션이나 그런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매체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메타를 봤을 때 일단 그런 문구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네, 메타 특징 중 하나가 또 충동성인 충성.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후킹성 소재가 소재가 네. 결국엔 중요합니다. 또. 이게 소재도 딱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다 보면 눈에 잘 띄는 그런 소재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보면은 내용 별 차이 없어요. 경쟁사들과 또 그런데 소재는 좀 한눈에 이렇게 눈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킹성 소재 이렇게 소비자들을 팍 낚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해주신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그런 소재의 중요성이 많이 큰 것 같고 이제 저는 요즘 또 많이 느끼는 게 특히 DB 업종에서 네, DB 업종은 어쨌든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력이 진짜 중요하죠. 정보. 네, 신뢰도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소비자나 고객 입장에서 네, 홈페이지 컨디션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만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홈페이지도 단순하게
다른 곳들이 하는 그런 네. 구성으로만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 우린 이것을 정말 잘한다. 또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줘야만 소비자들이 한번 방문하고 이제 그 소비자들을 저희가 그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쉐어링 광고를 한다면 충성 고객도 늘어나고 기존 이렇게 미디어믹스 광고를 통해서 신규 고객도 계속 유입시키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 미디어믹스의 완성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매체별 특장점과 그리고 미디어믹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광고주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뭐 이야기나 꿀팁을 설명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는 좀 아셔야 좀 나중에 미디어 믹스를 하실 때 더 좋은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추가적인 뭐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마디 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게 제일 아쉬워요. 일반화할 수 없다. 음, 이게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네. 모두 지금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지금 위에 보이시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재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자사에 맞는 그런 전략 현재의 문제점을 일단 1차적으로 분석해드리고 2차적으로 전략을 제안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김태준 서원빈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